철학 이야기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딱딱한 강의실을 떠올리시나요? 그런데 플라톤의 향연은 좀 다릅니다. 이 책은 고대 아테네의 한밤중 술자리에서 시작하거든요. 지식인들이 모여서 술 한 잔씩 하면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한 명씩 이야기해볼까? 라고 제안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이 설정 자체가 이미 플라톤이 하고 싶은 말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느끼고 겪는 진짜 삶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실 이런 접근 방식이 플라톤 철학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걸 실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술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맨 처음 발언한 파이드로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인간을 가장 용감하게 만드는 힘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절대 비겁하게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연인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영웅을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평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지잖아요. 다음으로 파우사니아스가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육체만 좋아하는 낮은 수준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영혼과 인격을 사랑하는 고귀한 사랑입니다. 여기서부터 플라톤의 생각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뭔가라는 거죠. 사랑에도 방향이 있고 그 방향에 따라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사인 에릭 시마코스는 더 크게 봅니다. 사랑은 남녀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몸도 사랑의 조화가 필요하고 자연도 사랑의 균형으로 돌아갑니다. 우주 전체가 사랑의 원리로 움직여요. 뭔가 스케일이 확 커지죠. 사랑이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강했어요. 팔이 4개, 다리도 4개, 얼굴도 2개였죠. 둥근 모양으로 굴러다니면서 신들에게 도전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만해서 신들한테 벌을 받았습니다. 제우스가 번개로 인간을 반으로 쫙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잃어버린 나의 반쪽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뭔가 마음이 뭉클하지 않나요?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사랑할 때 느끼는 그 절실한 그리움과 끌림,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 같은 그 느낌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 반쪽을 찾았다, 소울메이트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이 고대 신화의 영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등장해서 자신이 디오티마라는 현명한 여사제에게 배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디오티마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완벽한 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은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아름다움과 선함을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 완전히 갖지 못한 상태,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랑은 이미 완성된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완벽한 존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잖아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것을 갈망하게 되고 그 갈망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오티마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바로 사랑의 사다리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예쁘고 잘생긴 외모에 끌립니다. 우리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겉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예쁜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네. 외모는 다 비슷비슷하구나.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몸이나 여러 사람의 아름다운 몸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네. 그 다음엔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성격, 마음씨, 인격 같은 것들이죠.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과 성품은 훨씬 더 깊은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개인을 넘어서 아름다운 제도, 좋은 법, 올바른 사회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 아름다운 질서, 그런 것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지식과 진리 자체를 사랑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그 자체 순수한 본질을 보게 됩니다. 이게 플라톤이 말하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교육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본질적인 것,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렇게 고상한 철학 토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술에 취한 알키비아데스라는 청년이 난입합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겉으로 보면 별로예요. 못생겼고 이상해요. 코는 납작하고 눈은 툭 튀어나왔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장면이 정말 절묘한 게 앞서 말한 사랑의 사다리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과정 말이죠. 알키비아데스는 처음엔 소크라테스의 겉모습만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결국 향연은 사랑이란 이거다라고 정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나요? 플라톤이 말하는 사랑은 달콤한 감정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